네, 안녕하세요. G2 글로벌 투자와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5년 11월 9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 3대 기업이 있는데 이들 기업이 이번 주 중에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지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번 주 중으로 GDP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홍콩에서는 홍콩 Monetary Authority라고 홍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주최해서 Financial Summit 국제회의를 열고 여기에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CIIE 수입 박람회가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치와 FDI, 해외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직접 투자, 그리고 무역 데이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켜보는 주요 기업들 실적들 가운데 이번 주 중에 발표하는 기업은 도요타와 그리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그랩이라고 슈퍼 앱이 있죠. 한국어로 말하면 카카오 같은 곳인데 그 그랩,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한 꼭지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11월 3일 월요일에는요. 홍콩 Monetary Authority, 홍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 주최하는 Financial Summit 회의가 열렸고요.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중국의 허리펑이라는 부총리입니다. 정치 구원이기도 하고 원래 배경은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이 작년 재작년에도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이분이 초청이 돼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에서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죠. 일종의 Purchasing Manager Index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4일 화요일에는요, 도쿄에서 니케이 신문과 스위스의 경영대학원이죠, IMD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경영 포럼이 개막을 했습니다. 여기 초빙된 주요 인사로서는 타이완 기업이죠. 폭스콘의 영리우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 그리고 미국의 대형 제약사죠. 존슨앤존슨의 호아킨 두아토라는 역시 그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가진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두 분이 공동 창업자이고요. 왼쪽에 남자분이 앤서니 탄이라는 말레이시아 태생 화교, 그러니까 중국계의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분도 역시 말레이시아 태생의 화교인데 이 사람들이 본사는 싱가포르에 세우고 정말 크게 사업을 하는 나라는 사실 인도네시아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갈 때마다 저는 그랩을 꼭 써야만 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택시 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무조건 일단은 바가지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랩을 쓰지 않으면은 뭐 무조건 바가지 쓰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2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여신 규모가 78%나 늘어난 그 금융업과 보험업,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건 소액 대출이라든지 요즘은 기업 금융까지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금융과 보험업에 진출을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금융과 보험업이 발달하지 못한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나라들에서 굉장히 지금 괄목할 만한 그런 사업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들로서 이제 마루베니,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 그리고 이제 닌텐도라는 일본 기업들도 오늘 11월 4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내일이죠. 11월 5일 수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인도네시아의 그 브라보보라는 이름을 가진 직업 군인 출신, 금수저 출신 또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이죠. 이분이 취임한 지 지금 1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3분기 GDP가 내일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전망치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5.0%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플러스 5.12%로 예상치를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자산 투자가 2%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무려 6.99% 신장을 했고 소비도 플러스 4.97% 신장하면서 2분기에는 일단 뭐 아주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어서 아마도 3분기에도 플러스 5.0%는 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전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샹하이에서 CIIE라는 여기 China Import Expo인가 아무튼 뭐 그거의 약자인데 수입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155개 나라에서 4,10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중국에 어떤 물건을 수출을 할 건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수입할 수 있는지, 수입을 독려하기 위한, 그리고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월 5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다 일본 기업들인데 도요다가 있고요, 이토추 상사, 미쓰비시 모터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리고 니폰 스틸, 작년부터 그리고 미국의 US 스틸이라는 철강 회사를 인수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게 바이든이 뒷자를 놓았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스로 승인을 해줘가지고 미국 철강 회사를 인수하는데 성공한 일본 철강 기업이죠. 이 회사들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11월 6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인플레이션 수치와 FDI,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직접 투자죠. 그리고 교육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싱가포르의 이제 금융그룹들, DBS, 그러니까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죠.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의 약자인데, DBS 그룹과 OCBC, 역시 은행입니다. Overseas Chinese Bank, 라고 하는데 이 은행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싱가포르이 워낙 경제 운영을 잘하고 뛰어난 그 경제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싱가포르의 이 양대 토종 은행들더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싱가포르의 민간 은행들더러 대출 금리를 제발 좀 내리라고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로보택시 3개 기업이 있죠. Pony.ai라는 기업이 있고요. WeRide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닝보 조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닝보 조이스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로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기업이고, WeRide와 Pony.ai는 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가지고 자율주행, 특히 이제 WeRide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포니 AI는 솔루션에 주로 치중하는 기업인데, 아무튼 이 세 개 기업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세 개 기업 다 합해가지고 미국 달러 기준으로 약 18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모금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저의 전망, G2 글로벌 투자의 전망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런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어떻게든지 뭐 위험 자산이나 모험적인 그런 투자를 막무가내로 지금 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회사들을 지금 누르고 중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차세대 다음번으로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포니 AI, WeRide, 닝보 조이슨 이 세 개 기업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은 굉장히 큰 호재이고, 여기에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요, 바로 Pony.ai의 미국 나스닥 주가 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회사 이미 작년 2024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PONY라는 티커 심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달러인가 상장을 했는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주가가 한 주당 18.68달러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이번에 이제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크게 주가가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이제 일본의 오토바이 업체죠. 스즈키 모터,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요즘에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데 닛산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니 AI라는 기업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점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했던 동영상을 약 1분 동안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Chinese autonomous driving company Pony AI went public on Nasdaq on November 27, 2024, under the ticker symbol PONY,
becoming the first robotaxi stock to list. After expanding the offering size, if the underwriters exercise their over-allotment option in full, the company issued a total of 23 million American depositary shares at $13 per share, the upper end of its price range, making it the largest IPO in the U.S. autonomous driving sector this year. Pony AI's total fundraising for this IPO amounts to about $452 million. The company plans to allocate 40% of the proceeds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services, 40% to technological R&D, and 20% for strategic investments and acquisitions.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11월 7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이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필리핀 마닐라의 상하수도 회사예요. 마닐라드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인데, 마닐라 인구가 약 1,5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큰 도시, 거기 슬럼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도시죠. 범죄도 많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상하수도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마닐라드가 필리핀 주식시장에 IPO 기업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로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 히로시마에 본사를 갖고 있는 마츠다, 그리고 혼다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11월 8일 토요일이 되면은요, 중국에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국의 CPI와 그리고 분홍색이 CPI고 하늘색이 코어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그리고 군청색이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지금 세 가지 전부 다 0% 또는 0% 아래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중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려고 뭐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제 전망으로, 저희 G2 글로벌 투자 전망으로는 중국에서는 이 부동산 과잉 투자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소비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G2 글로벌 투자와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이번 주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 때까지 여기 왼쪽에 보이는 대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제작하는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시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으니까 역시 주목을 해주시고 또 널리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